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치업의 기본 도구 중에서 그리기 도구와 편집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원형과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봤죠. 차이점은 뭔지, 또 같은 거는 뭔지, 이 세그먼트의 연속에 의해서 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원이 세그먼트 수를 줄이게 되면 또 다각형이 되고, 다각형도 세그먼트 수를 늘리게 되면 또 원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원과 다각형은 표현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아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텐데,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세 개는 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이제 선으로만 보이고, 요 네 번째 있는 이제 파이는 투포인트로 해서 아치를 만들게 되면 이제 면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차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투포인트 아치 중에서 요거와 요거, 이제 선과 이제 면,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요것도 투포인트, 요거는 이제 3포인트.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제 투포인트를 갖고 아치를 만드는 형태고, 하나는 이제 3포인트로 해서 이제 아치를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제한적인 그 조건에서 세 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원을 만드는 경우에 이제 요 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투포인트 아치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좀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고 Y축에 클릭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궤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 임의로 각도를 규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90도로 해서 각도기가 예를 들면 0도에서 90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Y축에 녹색선이 나타나죠. 그렇게 찍으면 이제 90도인데, 우리 여기 수치 입력창에 앵글의 각도가 이제 90이라고 시작점에서 끝점이 이제 각도에 대한 것들을 여기 입력이 됩니다. 90도로 그렸기 때문에 90도에 대한 표현을 했지만, 각도를 45도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그려진 것에 90도까지 궤적을 그렸지만 입력창에서 이제 45로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45도로 인식을 해서 45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려진 축선상에 또는 선상에 이렇게 지금 아치를 그린 걸 갖다 놓으면 중심선이 보이게 되죠. 중심선에서 이제 각도기를 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보게 되면 입력창에 45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치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대부분들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만들게 되는 걸 이제 우리 아치라 그러죠. 그럼 이제 아치의 선은 기준점이 항상 중심선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는 것들이 이제 요 세 가지 방법이 되겠고, 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요거 이제 면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 선상에서 라인을 그릴 경우에 펜슬 기능에 이렇게 축선상에 갖다 놓으면 이제 중심선이 잡히죠. 그럼 중심선에서 이 선상에서 이제 클릭을 하고 중심선을 그려주고 또 시작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이제 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진한 부분은 이제 뒷면이고, 하얀 부분은 이제 앞면 또는 이제 정면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이 페이스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 그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항상 페이스를 전면으로 좀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리버스 페이스라고 반전이라고 그러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면이 반전이 됩니다. 여기가 진한 색이었는데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죠. 근데 뒷면은 당연히 하얀색이었는데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의 투포인트 아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포인트를 갖고 아치를 그리는 건데, 한 점, 두 점 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란 선이 나타나는 거는 세로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측면상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날 경우에는 이제 평면상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두 점의 길이의 곡면 아치를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 아치도 선을 보면 세그먼트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요 아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치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을 세그먼트로 보면 12개, 여기도 12개, 여기도 12개 이렇게 돼 있죠. 이 선을 세그먼트를 이제 눈에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게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이제 보이게 하려면 요 세그먼트 수를 늘리면 되겠죠. 만약 60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세그먼트가 지금 뷰 방향에서는 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끊겨져서 안 보이고, 이건 또 끊겨져서 보이죠. 얘도 1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12개인데 이것도 한 60개 정도로 엔터를 치게 되면 원처럼 보이게 되죠. 이제 더 가까이 가보면 또 끊기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Z 축렬로 이제 만들어진 거네요. 요게 이제 Z 축렬, Y 축렬, X 축렬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릴 때 아까 파란 선이 나타났었는데 Z 축렬로 해서 높이 값으로 이제 그려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자세히 가 보면 세그먼트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끊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개로 해보면 이렇게 끊긴 것처럼, 여기 이제 60개로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원에 가깝게 이제 세그먼트로 나눠지게 보이는 거죠. 다시 이걸 이제 평면상에 여기 눕혀 놓는 걸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면상에 높이값이 없는 아치 형태가 되겠죠. 그려져 있는 이 아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라인을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끝점하고 끝점을 갖다 놓으면 이제 원점이 이렇게 잡힙니다. 중심이 되겠죠. 여기도 이거 잡으면 이제 원이 되고, 또 이으면 이렇게 이제 면이 되고, 뒷면은 또 정면이 되고, 여기 이제 뒷면이 되겠죠. 이것도 리버스 페이스로 해서 면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또 도형을 그린 다음에는 항상 메이크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3포인트는 우리 도형에 공간을 만들 경우에 반드시 이제 세 점이 필요에 의해서 아치를 만들어야 되는,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만드는 게 3포인트 아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선으로만 이렇게 형성이 됐죠. 요거는 이제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면이 이제 만들어졌지만, 이 세 가지는 이제 선으로만 이제 구성이 된다. 그림 자체가 시작점과 끝점에서 끝나는 거는 라인으로서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는 면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누르게 되면 이 아치를 그리는 형태랑은 똑같지만 시작점과 포인트, 제로 포인트 또는 이제 중심점에서 시작된 라인의 첫 점부터 끝점까지를 이제 다 이어주는 이런 이제 파이 형태의 아치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도 리버스 페이스로 해서 면을 이제 반전을 시키고, 항상 이런 습관들을 좀 드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룹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 아치를 형태를 이제 줄 경우에 높이값도 임의로 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푸시풀로 이렇게 하고 여기 입력창에다가 3000이다 3m 이렇게 하면 이 높이가 3m짜리의 아치 형태의 3D 모델링 형태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각형하고 원형에서 봤듯이 입체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 선을 입력하면 이제 세그먼트가 12개가 되어 있지만 이 면 자체는 12면이 분할돼서 보이지 않고 곡면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원으로 그려져 있는 아치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의 아치 형태 중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면으로 만들어져서 어차피 3차원의 모델링을 만들 경우에는 입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걸 한다 하더라도 선을 다 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면이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이렇게 푸시풀로 해서 이제 모델링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선이 세그먼트로 끊겨 있지만 곡면처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제 원으로 그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게 세그먼트가 평면으로 그렸을 때는 세그먼트 수를 이제 변경할 수 있지만 입체로 그려지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나타나서 수정할 수 있는 세그먼트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창이 나타나질 않고 곡면의 선을 선택을 하더라도 12개라는 거를 알려주지만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처음에 원형을 그렸을 때 이때는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12개가 아니라 24개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수정한 상태에서 푸시풀로 이렇게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곡면을 그릴 때 그 세그먼트 수를 미리 곡면처럼 나타나게 이제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세그먼트의 수를 늘려서 원형에 가깝게 하겠다라고 하면 높이 값을 주기 전에 그 상태에서 세그먼트 수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치 그리는 거는 이 방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2포인트나 3포인트, 그 다음에 면을 만들 건지 선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치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편집 도구에 보면 무브, 푸시풀, 로테이트, 팔로우 미, 확대, 옵셋 요 명령이 있죠. 무브 기능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리버스 페이스에서 좀 다시 설명을 좀 하면, 여기 이제 두 개의 면이,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 또는 속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푸시풀에서 우리가 그 높이 값을 이제 수치 입력장에 3000을 두게 되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똑같은 높이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흰 부분에 전면 부분에서 높이 값을 주게 되면 그 높이 값은 위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이제 높이를 이제 형성을 해 주는데, 여기 이제 뒷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 값을 주니까 뒷면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앞면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높이 값을 줬지만, 하나가 명령을 내려줬을 때 더블 클릭으로 하고 같은 명령을 이제 실행하라고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에서는 전면인지 후면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면 부분에, 앞면 부분에 높이 값을 줬기 때문에 얘는 후면에다가 높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전면 부분에 이렇게 이제 높이 값을 준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큰 도형을 하나를 그릴 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릴 수 있지만, 건물이 이제 복잡하게 되면 면 자체가 전면인지 후면인지 이걸 이제 분간하지 않고 높이 값에 의해서 클릭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전면과 후면에 대한 게 확인을 하고 일일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잘못된 이제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스 페이스는 반전시키는 면의 색을 규정을 하고 그런 습관을 들이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그 모델링 3차원으로 그리면 반드시 3번을 클릭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했죠. 블록을 이제 익스플로드 하면 이제 그 전 명령어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그룹, 이거는 그룹이 아닌 상태죠. 두 개의 그룹을 이제 다 익스플로드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룹의 중요성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른 객체를 합쳐 놓으면 여처럼 이렇게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이 아치로 그려져 있는 파이처럼 이제 부채꼴처럼 생긴 형태가 아무리 뛸라 그래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갖고 오려고 그러면은 이 면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만들고, 얘를 이제 겹쳐 놓더라도 얘는 이제 그룹이 아닌 상태고, 얘는 이제 그룹인 상태이지만, 그룹이 아닌 상태와 이제 그룹인 상태를 변경하더라도 얘는 이제 서로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나 또는 수정이나 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하려면 여기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룹인 상태에서 이제 마음대로 그룹 안에 들어가서 명령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 그룹이 아닌 상태에서의 두 형체가 만나게 되면 붙어버리게 돼서 마음대로 이제 수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로테이트 기능은 각도를 어느 방향으로, 어느 면에서 얼마 각도로 회전을 시킬 것인지, 요거에 대한 이제 명령어입니다. 부채꼴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X축렬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할지, 또는 Y축렬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할지, Z축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할지에 대한 거를 회전을 하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면 부채꼴을 이 Z축렬, 수직을 기준으로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겠죠. 얘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회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X축렬은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준다는 얘기고, 또 이 Y축렬로 로테이트를 한다는 거는
이 Y축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Z축렬을 먼저 회전을 시켜보면 지금 이제 각도기가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요 부채꼴의 모델을 회전을 시키겠다고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축렬의 모서리 부분에 클릭을 하고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지금 이 Z축렬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죠. 파란색은 다 Z축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 X축렬에서 내가 원하는 여기에 지금 각도는 임의로 했지만 여기 이제 입력창에다가 45도 치면 요 지금 X축렬 상에 있던 요 면이 Z축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5도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45도가 아니라 뭐 90도 회전을 한다. 90도가 되고 270도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270도가 되고 360도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360도를 하면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한번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이 각도를 조정해 가면서 로테이트를 시킬 수가 있다. 또 여기 보면은 색깔이 달라지죠. 이 면에 갖다 놓으면 빨간색이 되고 이 면에 갖다 놓으면 녹색이 되고 바닥에 갖다 놓으면 파란색이 되고 이게 그 축렬을 기준으로 해서 돈다는 표시입니다. 또 우리 X축렬을 한번 해볼까요? X축렬은 이게 축렬이기 때문에 이쪽 면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적물을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 명령에 이 X축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X축렬은 요거죠. 요거를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 Y축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X축렬이 맞죠? X축렬이 맞을 때는 이 로테이트로 X축렬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모서리에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바뀌었다가 녹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막 갈팡실팡을 하죠. 그러면 면에 있는 선상에서 중심을 잡고 이제 돌리면 여기 되겠지만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키보드에 화살표 좌표가 좌측 우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딱 누르면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X축렬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좌측 화살 표시를 딱 누르면 얘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만 회전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갖다 놓든지 이쪽에 갖다 놓든지 이제 Y축렬이 되는 겁니다. X축렬을 또 회전하려고 하면 우측 그 화살 표시를 누르면 이제 되고, 그럼 아까 여기 갖다 놓으니까 요 모서리에 갖다 놓고 Z축렬상에 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안 바뀌죠. 그럴 경우에는 화살 표시의 위로 가는 화살의 키보드를 눌러주게 되면 얘는 이제 무조건 또 Z축렬 상으로만 이제 회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보면 요 모서리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X축이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번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축을 이 모서리에 갖다 놓으면 Z축렬이 또 인식이 되죠. 그러면 화살 표시 좌측 화살 표시를 눌러보면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모서리에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된다. 이것도 임의점을 찍고 90도 하면 90도만큼만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명령을 실행하기 전까지 뭐 270도, 360도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 기능은 Z축과 X축과 Y축 이렇게 구분을 해서 회전을 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고정하는 방법은 화살 표시, 키보드의 화살 표시의 좌우, 상하 이렇게 좌측은 X축, 우측은 Y축, 옆이는 화살표 윗방향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고정을 시켜서 회전의 방향을 이제 고정을 시켜줘서 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면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면은 이게 빨간색도 아니고 녹색 선도 아니고 파란 선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를 이제 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상선을 그려서 요 면선상에서 각도를 정해서
로테이트를 줘서 수평 방향이냐 수직 방향이냐, 그래서 요 면상에 또는 요 포인트라든지 요 포인트 선상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중심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곡면일 경우나 아니면 비슷한 면일 경우에는 회전시키기가 조금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기 바라고, 이번에는 이제 옵셋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블록이었죠? 블록 N에 들어가서 두 번 클릭을 하면 이제 면과 이제 선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셋 명령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선의 간격을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옵셋입니다. 우리 CAD에서도 일정한 거리에 동등한 간격을 이격시켜서 선을 설치할 때 이제 옵셋 명령을 내리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폐곡선으로 됐건 아니면 뭐 선이나 면의 한 면이 됐든지 간에 그 면에 일정한 두께를 갖는 면을 이제 만들어준다. 이 옵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서를 이동하게 되면 이 폭의 값이 이격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일정한 거리에 두고 이 수치 입력창에서 300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300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만들어지면 이 면하고 이 면은 또 다른 면의 성격을 갖게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이것도 푸시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런 이제 부채꼴의 형태에 그만큼 이제 리셋된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보통 창호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두께를 갖는 부분을 표시할 때 옵셋 기능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옵셋 기능도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지금 이 편집 모드는 다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명령어들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스케일 기능인데, 우리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죠.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 스케일을 누르게 되면 이 점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요 점에 의해서 축소 확대됩니다. 지금 요 모서리 부분에 빨갛게 변하는 부분이, 여기 모서리와 요거와 요게 만나는 부분의 모서리는 전체를 축소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쪽도 대각선이 만나게 되면 확대 축소, 또는 요 비례를 0.7배 축소를 했죠. 이거를 1.5배 정도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1.5배 확대가 된 겁니다. 또 요거를 이렇게 줄이겠다. 0.5배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반으로 부피의 최적이 0.5배가 이제 줄여지는 겁니다. 이 객체 자체를 이제 전체를 축소, 확대시킬 수도 있지만 위면이나 측면이나 또는 폭이나 이런 것도 치수에 의해서 또는 임의로 축소, 확대시키는 게 이런 축소, 확대시키는 기능이 이제 스케일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사용할 때 똑같은 크기지만 그게 이제 크게 표현될 때도 있고 작게 표현될 때도 있고, 확대, 축소시키는 기능이 이제 스케일이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 기능은 어떤 객체를 축소, 확대, 입체적으로 전체를 또는 부분적으로 폭이나 높이나 너비를 축소, 확대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팔로우 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특히 그 핸드레일의 파이프라든지 파이프에서 내려오는 난간 동자, 손스침,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원형으로 만들어졌죠. 또 어떤 경우는 그 천장의 마감과 벽 마감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몰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테두리로 쭉 돌아가면서 일정한 부분의 형태를 갖고 똑같이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쉽게 그려주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팔로우 미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직선이 높이값을 갖는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형으로 생긴 파이프라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선을 따라서 파이프가 이렇게 이제 설치되는 것을 쉽게 만들어 보면, 먼저 이제 객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인을 하나 그렸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제 다 잡으면 객체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ollow Me 기능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아이콘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마우스에. 그렇게 되면 중심이 되는 선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객체를 여기다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게 할 것인지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중심 라인 선상에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죠. 물론 이제 파이프도 있고 뭐 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기준 선을 만들어주면 거기 따라가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팔로우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형태의 이 사각형과 같은 테두리를 이제 이렇게 돌리고 싶다. 또는 외곽 라인에 이렇게 원으로 생긴 형태를 벽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따라가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요 외곽 기준선을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하고 팔로우 미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여기를 따라가게 할 것인지 이 지정되어 있는 패스를 어떤 형태가 따라가게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면 거기 패스로 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제 팔로우 미 기능이고, 또 하나 이제 외곽선을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4분의 3 정도 되는 원을 요 외곽선을 따라서 이제 패스를 주는 거죠. 외곽선을 따라서 요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해서 요 부채꼴 형태의 외곽선 상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외곽선상에 원을 그리면서 선이 여기가 이제 잘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 팔로우 미 기능의 아이콘을 누르고 패스 선택한 선에 패스 선을 따라가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패스가 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이 곡면을 원형으로 해서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 되게 어렵겠죠? 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이렇게 파이프처럼 용접한 것처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는 각각의 선을 갖고 파이프를 이용해서 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패스 명령 선을 지정을 해주고 거기를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알아서 정리해주는 이런 기능이 이제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팔로우 미 기능입니다. 이 설계하면서 우리가 3차원으로 그리면서 이 팔로우 미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빈도수도 많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진하죠. 3번 클릭을 하면 얘도 리버스 페이스를 해주면 안과 밖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색을 칠하더라도 예를 들면 페인트를 칠한다. 그럼 이제 페인트 통이 요거죠. 페인트를 누르고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칠해집니다. 이렇게 칠해지면 지금 이제 녹색으로 칠한 거는 겉 표면만 이렇게 칠하게 된 거죠. 만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이 전체를 이제 그룹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 그룹도 이제 페인트를 칠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녹색으로 칠한다라고 하면 이 블록 전체를 이렇게 칠하면 리버스 페이스에 겉 표면만 칠해줬죠. 근데 얘는 그룹으로 칠해지면 안과 속이 다 칠해지게 된다. 그래서 블록을 색칠할 때와 각각 객체의 면을 칠할 때는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페인트로 또는 재질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재료를 선택을 하고 표면에 이제 색감을 또는 텍스처를 이제 칠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은 표면에만 칠한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도형이나 조그만 것들 객체만 갖고 할 경우에는 뭐 차이가 없겠지만 이제 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마감이 혼합이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간섭 현상을 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에만 이제 칠하고 속에는 칠하지 않게끔 이제 유도를 해야 된다.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단면으로 보면은 안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안에도 이제 색이 칠해져 있죠. 이런 차이입니다. 이 이제 단면은 우리가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축선을 X 방향 또는 Y 방향 수평으로 높낮이에 따라서 임의로 이제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브 기능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단면이 그 원하는 위치에서 이제 단면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또 위에서도 자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이 단면을 보여줬지만 위에서 평면적인 걸 이렇게 보일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브 기능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면
내려가면 잘려진 부분이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계층을 평면을 그리면서 모델링을 할 경우에 내가 보고 싶은 곳에 층을 또는 단면을 이 단면 섹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 도구 이 섹션이 섹션 플랜입니다. 이 기본 도구에 있는 이 섹션 플랜이 이렇게 평면에서 또는 이쪽에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쪽에서도 끊으면 그쪽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쪽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움직이는 거는 이 무브 기능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무브 기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의 단면도 이렇게 이제 평면상으로 층별로 평면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단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이제 모서리 정도의 커서를 무브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섹션을 자르는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미와 섹션 이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기 도구, 편집 도구, 그래서 일부 단면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이어서 기능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